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 그 이름은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삶을 조용히 바꿔온 이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며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를 통해 잠재의식의 힘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이 하나의 질문에 바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가?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을 단 한 줄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운 그 순간이 사실은 자유의 문턱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감각입니다. 그러나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자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라고. 두려움은 위험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공포 장벽, 영어로 Terror Barrier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오래된 관계를 끊으려는 순간, 더 큰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고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공포 장벽입니다. 알려진 자아와 아직 알지 못하는 자아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심리적 벽. 왜 이 장벽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이 당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 반복해온 생각, 익숙하게 느껴온 감각들을 안전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잠재의식은 경보를 울립니다. 이건 낯설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경보는 실제 위험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지도를 받지 못한 충실한 안내자라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우리는 그 안내자에게 조용히 새로운 지도를 건네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공포 장벽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정체를 알면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둘째, 왜 잠재의식이 변화를 막으려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저항을 녹입니다. 셋째, 그 장벽을 넘어 자유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 두드림이 위험의 신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밥 프록터는 평생의 연구와 수백만 명의 삶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두드리는 그 순간, 문 너머에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시작할 여정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멈춥니다. 두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보는 순간 당신은 나아갑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오늘 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더 넓은 당신 자신으로의 초대. 이제 함께 그 문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의 말을 조용히 새기며 오늘 밤을 시작하세요. 공포 장벽을 돌파하는 순간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 바로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그것을 공포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처음 새로운 목표를 세우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얕아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포장벽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 감각을 공황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새 목표를 세운 직후 찾아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파도. 공포장벽이란 지금의 나와 새로운 나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방어벽입니다. 익숙한 자아와 낯선 자아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죠. 이 장벽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는 바로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치 오래된 성문처럼 변화라는 이름의 이방인이 다가오면 스스로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역시 의지가 약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느끼겠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밥 프록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포장벽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포장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벽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세상을 분류합니다. 익숙한 것은 안전하다. 낯선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수만 년 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직장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그것을 안전하다고 분류합니다. 반면 새로운 사업,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의 모습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자동 분류 시스템이 바로 공포장벽의 뿌리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새로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밥 프록터 자신도 이 장벽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목표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팅게일의 가르침을 접하고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품은 바로 그 순간 공황에 가까운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감히 이런 삶을 원해도 되는 걸까? 그 두려움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포장벽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세 가지 뚜렷한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불안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뿐인데 마치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낯선 영역에 들어왔다는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성장의 신호다. 두 번째 증상은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목표를 가져도 되는 걸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잠재의식에 쌓인 과거의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낸 목소리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패러다임의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자기 이미지가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밀어내려는 반응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오래된 녹음 테이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나쁘지 않았잖아. 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이 익숙한 안전지대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충동에 굴복하여 변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강할수록 당신은 공포장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포장벽은 당신의 여정이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지금의 나와 새로운 나 사이에 놓인 문. 그 문은 무겁고 차갑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장벽을 뚫고 나가는 순간 당신은 이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당신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변화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밥 프록토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공포 장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여전히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들은 이 이야기는 조용히 내면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공포 장벽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변화가 시작된 신호라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부드럽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의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혹은 노트에 딱 한 문장만 써보세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포 장벽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장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챕터를 마치며 조용히 한 문장을 드립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자라면 됩니다. 오늘 밤 그 씨앗이 당신 안에 심어졌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편안히 잠드세요. 잠재의식은 오늘 밤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어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시스템이 왜 당신의 변화를 막아서는지 그 비밀을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그냥 들으세요. 밥 프록토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수많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라고. 이 패러다임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반복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조각되어 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이 시스템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결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8살이었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수학을 못해? 혹은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혹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들은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뇌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반복된 말, 반복된 경험, 반복된 감정.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 믿음이 바로 자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미지가 당신의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습니다. 크록터는 그의 책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에서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외부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간절히 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기 이미지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기회 앞에서 주저합니다. 계획을 세우다가 포기합니다. 운 좋게 돈이 생겨도 어느새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결과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잠재의식이 조용히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계선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더 나은 삶을 꿈꿀 때, 그 꿈이 현재의 자기 이미지보다 훨씬 크다면
내면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갑자기 찾아오는 자기의심,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건 나 같은 사람에게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느낌들이 바로 경계선에 닿은 신호입니다. 잠재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이 선 너머는 내가 아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새로운 목표가 현재의 자기 이미지와 충돌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경보를 울립니다. 이 경고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미루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더 급해 보입니다.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지키고 낯선 것을 경계하도록. 이 경보 시스템은 수만 년 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프록터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공포 장벽의 실체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려 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의심, 이것들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재의식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패러다임이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강도가 클수록 당신이 건드리고 있는 변화의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밥 프록터도 한때 이 장벽 앞에서 멈춰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때 그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자기 이미지는 초라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얼 나이팅게일의 가르침을 접하고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이 형편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형편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고. 그 깨달음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프록터의 자기 이미지와 현실 결과의 일치 법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외부 현실은 항상 내면의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이미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자기 이미지가 먼저 바뀌면 외부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에 맞는 기회를 알아보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 찾아오는 그 불편한 감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포장벽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프로그램이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보 소리를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경계선에 서 있구나. 이 인식 하나가 당신과 장벽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자신을 떠올리세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서의 당신,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어떤 느낌이 몸 안에 있나요? 그 느낌을 30초만 유지해 보세요. 이것이 자기 이미지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을 이미 일어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상상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이미지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던 그 이미지가 반복될수록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재의 자기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짜지 않아도 그 새로운 자기 이미지에 맞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당신의 행동은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있을까? 그 두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그냥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잠재의식은 인식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그 인식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심어두세요. 올리버 웬델 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장되면 결코 원래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잠재의식이 왜 변화를 막는지, 그 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이 이해 자체가 이미 당신의 내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잠재의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낡은 프로그램은 오늘 밤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새로운 자기 이미지의 씨앗은 오늘 밤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고요한 밤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편안히 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을 때, 혹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 했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오던 그 묵직한 감각, 그것이 바로 공포 장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벽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마침내 넘어서는 5가지 실천을 함께 걸어갑니다. 밥 프록터는 이 순간을 자유의 순간, 포토그래픽이라 불렀습니다. 공포 장벽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찰나,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감각을 성장의 신호로 읽고 전진하는 것. 그 선택의 순간이 삶 전체를 바꾼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첫 번째 실천은 자기인식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아, 지금 내가 공포장벽 앞에 서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것은 성장의 신호다. 프록터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위험 신호로 잘못 읽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장벽의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자기의심, 가슴 속의 무거움, 그것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익숙한 경계 너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것을 위험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그 경보의 진짜 이름은 위험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늘 밤 그 감각이 올라오면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실천은 목표 명확화입니다. 잠재의식은 모호한 소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좌표가 있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더 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눈에 보이듯 그려야 합니다. 어떤 공간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 장면을 최대한 선명하게 오감으로 느껴보십시오. 잠재의식은 생생한 이미지를 현실의 지도로 삼습니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은 수많은 습관들의 집합이라고. 오래된 좌표가 지워지지 않으면 새 목적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단 한 번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이 차이가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신호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실천은 긍정 확언의 반복입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 2번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리고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이 2시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틈에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크게 외칠 필요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고요한 속삭임도 선명하게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수면 중 내내 잠재의식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것이 오래된 두려움의 언어라면 잠재의식은 그 두려움을 더욱 단단히 새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자기 이미지의 언어라면 잠재의식은 밤새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딱 한 문장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느끼며 잠드십시오. 네 번째 실천은 두려운 채로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행동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노트에 한 줄. 그 작은 행동이 잠재의식에 전합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크다고. 그 신호가 쌓일수록 공포장벽은 조금씩 얇아집니다. 프록터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스스로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끼던 시절, 그는 얼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 한 행동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운 채로 지금 딱 하나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실천은 피드백 루프입니다. 행동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관찰하십시오. 잘 됐다면 그것을 잠재의식의 증거로 새기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일수록 잠재의식은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잘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조정의 신호입니다. 방향을 조금 바꾸고 다시 한 걸음.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공포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당신은 점점 높아집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보다 증거에 반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보다 나는 실제로 했다는 경험 한 번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는 단순한 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현실을 입력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그 문장이 잠재의식 안에서 밤새 울립니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공포장벽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느낀다고.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계가 실제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순간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장벽 앞에서 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 자유의 순간 이후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경험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자연스러운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표가 두렵기보다 설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자기 이미지가 재구성된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속삭이는 한 문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고 그 감각과 함께 잠드십시오.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합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 장벽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습관들의 집합이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선택하는 단 한 문장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새로운 신호를 받았습니다. 자기인식, 목표 명확화, 긍정 확언, 작은 행동, 피드백 루프. 이 5가지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밤 조용히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드십시오. 잠재의식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하나의 진실 앞에 섭니다. 당신이 지금껏 느껴온 그 두려움, 그 망설임, 그 가슴속 무거운 무언가, 그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공포장벽은 당신이 진짜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우주의 신호라고. 오늘 밤 그 신호를 함께 읽어봅니다. 공포장벽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익숙한 나와 아직 되지 못한 나 사이에 놓인 심리적 벽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큰 목표를 향해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 경보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경계선 바로 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반복된 생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프록터는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같은 길만 걸어온 사람이 새 길 앞에서 발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잠재의식은 변화 앞에서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불안으로, 자기의심으로, 때로는 이유 없는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 순간을 자유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포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그 찰나, 당신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한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한계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프록터 자신도 젊은 시절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결단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안내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목표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사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선명하게 그린 뒤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조용히 입술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확신을 담아.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는 새로운 씨앗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잠들어도 내면의 깊은 층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심은 생각과 감정은 수면 내내 잠재의식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밤 당신이 속삭인 그 세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패러다임의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 소리입니다. 매일 밤 반복될수록 그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공포 장벽은 당신을 막으려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자아의 문 앞에 정확히 서 있다는 우주의 확인 도장입니다. 밥 프록터가 남긴 말처럼 공포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그 순간 당신은 이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밤 이런 강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 프록터의 자기 이미지 재프로그래밍 심화편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